치료를 줄이기도 하고 수술 같은 거 할 때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보통들은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삶이 일하는 게 힘들고 하니까 일하고 끝나고 저녁 때 피곤을 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주 조선시대에는 술이 참 귀해서 잘 못 먹었는데 내가 월급 받으면서는 자기 월급에 비해서는 술값이 많이 싸진 면도 있어서 빨리 먹고 취하기 그런 정도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이제는 술을 굳이 취하려고 많이 먹고 나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맛있는 술을 음미하면서 드시고 또 술을 드시면서 술 얘기도 나눠가면서 하고 그래서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나마 술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나마 제가 술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잘 기억하시면 친구분들하고 술 얘기를 나눌 때 나만 몰라서 저 사람들 무슨 얘기 하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술은 크게 우리가 발효주하고 증류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효주는 우리가 발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코올 발효도 있고 초산 발효도 있고 뭐 젖산 발효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술을 우리가 발효주라고 하는데 원료에 따라서 과일을 발효해서 만들어지는 술을 우리는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와인의 시작도 포도로 있고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 포도다 보니까 그냥 와인 그러면 얘는 포도로 만들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에 다른 과일로 발효해서 만든 거는 와인 앞에 그 과일의 이름을 붙입니다. 사과로 만들면 사과 와인, 아니면 애플 와인, 딸기로 만들면 딸기 와인, 오미자로 만들면 오미자 와인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를 우리가 이제 싹 터서 말려서 놔둔 거를 뭐라 그러죠? 역질이라죠. 그걸 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넣어서 바탕에 넣어서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게 강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쌀 자체는 그냥 전분인데 그 엿기름을 놔두면 나중에 하룻밤만 놔둬도 자체적으로 해서 포도당 강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효모를 넣어서 발효해서 만든 걸 우리는 맥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옛날 삼국시대 이전부터 쌀로 술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걸 썼어요. 누룩이라는 걸 썼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이 쌀 고두밥이라고 하는 거는 살짝 쪘는데도 거기다가 그냥 효모만 들어간다고 술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고두밥 자체가 포도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보리처럼 그거를 간주로 바꿔주는 역할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걸 이제 포도당 당화하는 역할인데 그렇게 하는 걸 당화하는 역할, 간주가 된 거를 막걸리로 만들어주는 발효하는 역할, 그 두 가지 역할이 우리나라의 누룩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룩을 넣어서 하면은 동시에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술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청주 따로 막걸리 따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밑술 한 다음에 덧술 하기도 하고 그냥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고두밥에다가 누룩을 부셔가지고 이게 섞고 물을 반죽해서 해놓으면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술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쌀 양에 비해서 물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어요. 요즘에 나오는 뭐 백세주나 이런 약주들은 쌀 80kg이 있으면은 물을 한 그 두 배를 넣습니다. 한 160L. 근데 우리나라 전통 한산 소곡주나 뭐 이런 데들은 쌀 한 가마니 같으면은 물도 한 가마니만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다 익었는데도 위에는 그냥 고두밥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를 이렇게 해주고 대나무로 만든 용수를 박아놓으면 그 안에가 이제 맑은 술이 이제 고이잖아요. 그걸 이제 떠내는 게 그게 청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략 한 13도 14도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떠나가지고 모아놨다가 조상님께 제사도 지내고 손님들 오면 접대도 하고 그 다음에 양반들 아침에 반주로도 드시고 그게 이제 청주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는 그게 우리나라 약주로 바뀝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1905년도 때 들어오면서 자기네들 숙회라고 하는 청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 거는 그냥 청주라고 놔두고 한국의 청주라고 부르는 거는 약주라고 바꾸라 해서 약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그렇게 청주를 몇 잔 다 모으고 나면 그제서야 그 술 담을 때 일한 하인들 생각이 나요. 양반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도 술 한 잔 줘야 되는데 몇 잔 다 이렇게 다른 분 아니까 술이 안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선배에 놓고 꾹 짜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통에다 놓고 물을 부어요. 그래서 휘 저은 다음에 꾹 짜니까 그게 이제 막걸리. 막걸리가 왜 막걸리인지 아시죠? 막 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맑은 술 청주일 때는 13도 14도 하는 게 물을 부어서 하니까 그게 도수가 내려가서 6도로 됩니다. 그래서 청주, 하여간 이런 뜻이 그런 발효주라고 하는 와인이나 맥주나 우리 청주, 막걸리, 탁주 같은 것들은 원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향이나 맛을 구현하기도 좋고 또 상대적으로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가 먹는데 편하기도 하고 좋은 점들이 많은 술이 발효줍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알코올 도수가 한 10몇 도 아무리 술을 잘 만드는 장인이 술을 발효를 해도 알코올 도수가 20도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름에 뭐 우리가 한 영상 한 30도도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집에 그냥 장식장에 놔둔 채로 휴가를 갔다 오고 그러면은 와인이나 이게 뭐 너무 재발효가 일어나기도 하고 술이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런 증류를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발효주라고 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와인이 12도짜리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와인병 안에 에틸알코올이 12%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88% 중에 87.9%는 물이고 나머지는 향기 성분인가 뭐 이런 미네랄 이런 미량 성분이 0.00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 그렇게 에틸알코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이제 혼합물인데 그 에틸알코올하고 물하고 끓는 점이 달라요. 그렇죠? 물은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에틸알코올은 78도부터 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와인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열을 가하면 78도가 넘어가면서 에틸알코올이 먼저 증기가 됩니다. 또 80도가 넘어가면서 원료가 가지고 있는 향기 성분 이런 것도 같이 증기가 돼요. 그래서 저 위에 파이프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찬물 냉각수를 만나면 다시 액화가 돼서 한방울한방울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증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도짜리 와인을 넣고 한 번 증류를 하면은 한 30도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30도짜리를 넣고 두 번째 증류를 하면은 다 모으면 한 60도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 유럽에서는 숙성을 오크통이라는 데 넣어서 숙성을 해왔고 우리 동양에서는 항아리에 넣어서 숙성을 해와서 숙성이 끝나면은 내가 판매하기로 약속한 도수로 맞춰서 나오는 거를 우리 증류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증류주들은 사용하는 원료나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그 약주, 청주나 탁주를 가지고 증류해서 나오는 술을 우리는 증류식 소주라고 합니다. 그걸로 유명한 거는 요 옆에 안동소주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청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을 증류를 한 다음에 오크통에 숙성해서 나오는 술을 우리는 브랜디라고 합니다. 그 브랜디가 제일 유명한 동네는 꼬냑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동소주식으로 얘기하려면 거기도 꼬냑 브랜디 해게 만든데 그 꼬냑 지역에서 나오는 브랜디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그 브랜디의 상표를 지역 이름 꼬냑을 갖다가 꼬냑이라고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꼬냑 브랜디 아니라고 그냥 꼬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색하지도 않아요. 근데 결국엔 안동 소주를 그냥 안동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위스키는 어디가 유명하죠? 러시아. 아니죠. 그건 조금 이따 나오고요. 러시아는 아직 지금 유럽의 북쪽에 그 영국의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을 스코틀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위스키가 처음 이제 고 스코틀랜드 그 외에 아일랜드 이런 쪽이 이제 시작을 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나오는 우리가 위스키를 스카치 위스키라고 합니다. 거기는 프랑스처럼 같은 유럽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제일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과일 농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보리, 밀, 옥수수 같은 곡물 농사만 돼서 그걸 발효한 다음에 증류하고 오크통에 숙성해서 나오는 걸 우리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에는 원료를 아까 맥주 만들듯이 그 엿기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엿기름을 영어로 몰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발효한 다음에 증류해서 나오는 위스키를 우리가 몰트 위스키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게 양이 적다 보니까 다음에는 밀이나 옥수수 같은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개 섞어서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발렌타인 위스키나 조니오카나 이거는 그 두 가지로 만든 거 섞어서 만들었다 해서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도 유명한 위스키 저기 증류주 있죠. 예, 마오타이 같은 거. 한자로는 흰백자 써서 백주라고 그러고 중국말로는 빠이주라고 하고 옛날엔 고량주라고 했고요. 그거는 원료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유, 중국에 그 넓으니까 곡물도 많은데 그 마오타이가 있는 귀주성, 그러니까 서남 쪽이 그쪽이 수수 재배를 많이 한답니다. 그 수수가 익을 때가 되면 붉은색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옛날 소설에 보면 붉은 수수밭도 있고 영화도 나오고 하듯이 근데 그 수수를 한자어로 고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러시아는 어떻게 유명하죠? 보드카. 러시아도 춥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고 감자, 보리, 밀, 옥수수 같은 거 하니까 그걸로 만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술을 드셔보신 경험 중에 우리나라 아까 막걸러서 나오는 막걸리 말고 막걸리는 혼탁하잖아요. 그래서 병에 놔두면 가라앉아서 나중에 드시면 흔들어서 드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 혼탁한 술을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동동주도 그 막걸리. 그래서 그런 막걸리는 이제 말 그대로 막걸러서 먹으니까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모든 술들은 병에다 담기 바로 전에 하는 과정, 공정이 여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밀한 여과를 해서 아주 맑은 술을 담죠. 근데 보드카는 그 여과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걸르는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이제 보드카 공장을 나중에 가보시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키는 한 2m 되는 거가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쫙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통마다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해 놓고 이 통들을 수수로 다 채워요. 그 다음에 보드카 증류한 거를 이를 다 통과시키면은 해가 이런 거 한 10수토너를 통과시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가정에서 생수 안 드시면은 집에 생수 드시려면은 정수기에 설치해서 드시잖아요. 근데 집에 정수기 설치한 지 사실은 아직 한 20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우리 수돗물 먹거나 아니면은 아주 비싼 생수를 사 먹거나 했는데 저 시골의 지하수가 안 좋은 데 같으면은 항아리에다가 자갈 넣고 모래 넣고 숨 넣고 해서 우리가 물 걸러 드셨잖아요. 그런 듯이 이렇게 숯이 일종의 여과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술을 통과시키면은 색깔도 없어지고 향도 없어지고 맛도 없어진답니다. 근데 우리가 술은 위스키나 브랜디나 이렇게 원액으로 조금씩 먹으려면 또 맛이 있거나 향이 있어야 좋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술을 향이나 맛을 없앤 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카는 그냥 원액으로 먹는 술은 아니고 우리가 보드카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 칵테일 같은 거 할 때 밑에 베이스로 하는데 그런 데 씁니다. 그래서 보드카는 원래 그렇게 만든 술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습니다. 저쪽에 미국 동부 쪽에 플로리다 밑에 쪽에 보면은 쿠바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섬나라들이 많아요. 거기서는 사탕수수 재배가 많답니다. 그 사탕수수는 가공하면 설탕 제품으로 만드는 거고 그걸 만들고 나면 찌꺼기를 가지고 발효한 다음에 증류해서 나오는 술을 우리는 럼주라고 합니다. 럼. 그 럼주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캡틴 모르간이라는 술이에요. 그 캡틴 모르간이라는 생크를 누가
그러니까 듣고 와서는 한국 회사 술 회사에서 옛날에 캡틴 뭐라는 술을 만들었죠. 캡틴 큐가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 술인데 지금도 유명해요.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캡틴 큐? 술 먹은 다음 날은 수치가 전혀 없는 걸로 유명하대요. 그렇게 좋은 술은 아니에요, 근데. 근데 왜 술 먹은 다음 날 수치가 전혀 없냐면 술 먹고 다음 날 절대 못 일어난대요. 최소한 하루는 지나야 일어나니까 다음 날은 숙취를 전혀 못 느끼는 술이 캡틴 큐라고. 그 다음에 미국 서쪽에 캘리포니아 걔는 멕시코잖아요. 거기는 사막지대에 선인장 재배를 많이 하는데 요새 뾰족뾰족한 선인장을 우리가 용설란이나 영어로는 블루 아가베라고 합니다. 근데 요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는 이빨이니까 그건 띄어버리고 몸통만 가지고 발효한 다음에 중류에서 나오는 술을 우리 테킬라라고 합니다. 테킬라. 나중에 그 술도 굉장히 좋은 술이야. 그 술도 한번 마셔요. 자, 제가 말씀드린 와인부터 테킬라까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원료로 하는지, 어떤 나라, 그 나라에서 왜 그 원료가 나오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들어가실게요.